건강한 요리를 펼쳐보는 시간, 윤지아의 쿡북 저탄수 레시피. 안녕하세요, 윤지아입니다. 여러분, 건강한 음식을 지속하다가 가끔 매콤한 거, 얼큰한 거, 국물 땡기실 때 있으시죠? 근데 저는 저탄수 식단을 계속 운영해오면서 자극적인 음식은 안 먹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얼큰한 국물일수록 밥이나 면 이런 것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음식이게 마련이잖아요. 단기간에 저탄수 식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오래 호흡을 가져가야 할 식단이 된다면 얼큰한 게 땡길 때의 솔루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를 열었을 때 흔하게 보이는 식재료로 얼큰하게 애호박 고깃찌개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주재료로 애호박을 사용할 건데요. 이 자체에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도 좋고요. 이게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주고, 칼륨이 풍부하니까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좀 원활하게 해줘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. 그래서 값이 싼 거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채소인 거죠. 그래서 이 멋진 애호박으로 오늘 맛있는 애호박 고깃찌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바로 만들러 가보시죠. 애호박 고깃찌개를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물이 좀 맛있어야 돼요. MSG 없이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재료는 멸치입니다. 멸치 오늘은 내장을 제거하고 이 살만 이렇게 준비해놨어요. 대파, 다시마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물 1리터 준비했고요. 이 옆에 재료들은 육수가 끓여지는 동안에 저희가 손질할 재료들을 옆에다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애호박이랑 새송이 버섯, 그리고 표고버섯, 그리고 대파. 여기에 양념에 들어가는 거는 흰 대파로 준비했고요. 양파랑 요거는 돼지고기 앞다리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멸치 육수부터 한번 끓여볼게요. 냄비를 좀 달궈놨어요. 이 멸치 육수를 내기 전에 멸치를 살짝 볶아가지고 넣으면 훨씬 비린내 안 나고 구수하고 맛있거든요. 냄비가 뜨겁게 달궈지면 멸치 넣어서 약불로 볶으시면 돼요. 비린 향을 좀 날리는 느낌으로만 해주세요. 센 불로 하실 필요 없어요. 벌써 구수한 냄새 나고요. 가장자리 이렇게 노릇노릇해졌어요. 안쪽 보시면은 살짝. 제가 원하는 정도로 향이 아주 좋게 구수하게 나서 물 부을게요. 다시마 넣고, 그리고 대파 넣고, 끓어오를 때까지는 센 불 하고요.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죠. 육수가 좀 끓어오르는 동안에 찌개에 들어갈 것들을 좀 미리 썰어볼까요? 이렇게 고기랑 버섯이랑 채소가 있을 때는 채소부터 먼저 손질하시는 게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있어요. 도마에서 1cm 정도 되는 반달 모양으로 써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대파 썰까요?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만 이렇게, 대파는 2cm 정도로. 양파도 애호박이랑 비슷하게 썰 건데 너무 얇게 썰지 마세요. 국물에 넣는 것들은 너무 얇으면 이 단맛이 많이 빠져나와서 국물도 현탁해질 수 있어요. 멸치 육수가 좀 끓어오르고 있어서요. 불을 줄일게요. 그래서 얘는 한 10분 정도 둘 건데 이 다시마는 건져낼게요. 다시마를 너무 오랫동안 국물에 담가 놓으면 얘네가 맛있는 맛을 막 많이 뽑아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빨아먹어요. 그러니까 다시마는 물이 끓어오르면 한 1분쯤 후에 건져내시면 돼요. 그러고 나서 남은 멸치랑 대파는 한 10분 정도 더 끓이시면 됩니다. 버섯 좀 잘라볼게요. 버섯은 대표적으로 이게 저칼로리인데 고단백인 식재료잖아요. 그래서 얘네가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혈당을 좀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이 포만감을 많이 만족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되게 좋잖아요. 좀 기력 달리실 때 꼭 버섯 드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돼지고기는 오늘 앞다리살 준비했는데요. 고단백인데 저지방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비계 쪽, 요 위쪽 부분은 다 떼어내고 살코기만 좀 준비를 했는데요. 저는 찌개는 아무래도 국물하고 재료하고가 잘 어우러지도록 좀 천천히 끓이는 게 더 좋아서 큼직큼직하게 썰어볼게요. 재료 손질이 다 됐고요. 육수가 이제 거의 끓었어요. 육수가 다 되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요. 드셔보시는 게 제일 편하죠. 드셨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와, 이거 잔치국수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하는 멸치 국물이 되면 완성이에요. 요거 육수 다 됐으니까 육수를 한번 걸러볼까요? 이렇게 놔두고요. 양념을 제가 준비했어요. 이쪽에
이거 맛술이고요. 요거 간장, 진간장이에요. 그리고 참기름, 그리고 요거는 소금. 고춧가루는 고운 거하고 굵은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는데 이거 두 가지 다 안 쓰셔도 되고요.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굵은 고춧가루 쓰시면 좋고요. 고추 맛 많이 나게 먹고 싶어. 그러면 고춧가루 고운 거 쓰시면 됩니다. 오늘 메인 재료라고도 볼 수 있는 새우젓입니다. 이 새우젓이 들어가면 감칠맛이 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가 야들야들하게 부드럽게 익을 거예요. 그리고 향신 채소로 대파 다진 거, 마늘 다진 거, 그리고 생강 다진 거 준비했어요. 생강 다진 거는 개인적으로는 찌개 끓일 때 꼭 넣으셨으면 해요. 그래야 내공 있는 국물 맛이 좀 나요. 이게 포인트예요, 킥포인트.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팬 달궈지면 참기름 조금 넣으세요. 고기에 고소한 맛도 주고 팬에 들러붙지도 않고요. 한번 코팅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돼지고기 스테인리스 냄비에다가 요리할 때는 처음부터 막 이걸 뒤집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. 익으면 어차피 알아서 떨어져요. 겉면이 하얗게 익을 때까지 한 3분 정도 중불에서 볶아주세요. 냄비 밑바닥에 이렇게 고기가 좀 눌러붙기도 하는데요. 타지만 않게 핸들링 하시고 이렇게 누른 이 부분이 나중에 국의 감칠맛을 담당을 해줘요. 그렇다고 태우시면 안 되니까 불 조절은 중간 불 정도로. 고기가 이제 빨간빛이 없고 거의 다 익었어요. 그러면 여기에다가 향신료 마늘이랑 대파랑 생강 조금 잘 볶아졌어요.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눌러붙은 요것들을 어떻게 떼어내느냐, 맛술을 좀 부으세요. 맛술을 부으면 술 성분이 얘들이 잘 떨어지게, 이 단계에서 이거 안 긁어주면은 나중에 타요. 이제 고춧가루 들어가면. 그리고 간장이랑 새우젓을 넣는데요, 가장자리로 이렇게, 그리고 새우젓도 넣을게요. 이렇게 왜 양념을 먼저 간 재료들을 고기에다가 해주냐면, 물에다가 고기 넣고 양념 재료 다 넣고 끓이면 고기 안쪽으로 맛이 스미는 게 굉장히 더뎌요. 그런데 이렇게 볶아가지고 간을 충분히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준 다음에 끓이면 국물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일석이조죠. 새우젓이 볶아지면서 굉장히 구수한 맛이 나요. 그러면 이때 고춧가루, 저 오늘 요거 반반씩 쓸게요. 고운 거 반, 굵은 거 반. 고춧가루를 넣고 나서는 냄비 바닥을 잘 보셔야 돼요. 잠깐 한눈 팔면은 가운데가 막 타들어갈 수가 있어요. 고춧가루가 풋냄새 나지 않고 구수한 냄새로 이제 얘도 냄새가 잘 볶아졌는지 맛있게 올라오거든요. 이때 육수를 넣으시고 요거 한 10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. 이게 호박 넣으면 왜 짝꿍처럼 감자 넣고 싶잖아요. 근데 구황 작물류 중에서 이 감자가 당지수가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혈당으로 흡수 전환이 굉장히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저탄수 식단 할 때는 어울리지 않아요.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이제 다 국물이 아주 끓었어요.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이거 옆에 가장자리에 거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단백질 응고된 거예요. 열 변성된 거니까 드셔도 괜찮은 거거든요. 고기가 이제 잘 익고 국물이 깊어졌으니 채소를 좀 넣겠습니다. 애호박이랑 버섯이랑 새송이 버섯도 넣고요. 양파도 넣고. 재료가 엄청 풍성하죠? 채소 넣고 나서는 조금 센 불로 끓일게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제시드린 이 간은 좀 최소한으로 간을 맞춰놨는데요. 좀 깊은 맛이 나길 원해. 그러면 새우젓을 조금 더 넣으시는 게 훨씬 좋고, 고춧가루나 이런 거를 볶을 때 좀 더 맛이 풍부해지면 좋거든요. 그래서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반반 넣어가지고 기름 풍미를 조금 높이시면 국물 맛이 훨씬 더 깊이 있고 묵직해집니다. 이렇게 이제 재료 다 한번 익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대파를 좀 넣고 한 소끔 더 끓일게요. 그럼 이제 다 찌개 끓였으니까 그릇에 담아볼게요. 어때요? 과정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죠? 건더기가 이렇게 그득하니까 전 너무 좋더라고요. 자, 완성됐습니다. 어때요? 간단하죠? 이거 대부분은 밥이랑 같이 드시잖아요. 근데 그렇게 드시면 탄수가 좀 높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저탄수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준비했습니다. 그걸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제가 3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. 이 애호박찌개 자체를 제가 카무트랑 현미를 활용한 밥을 준비했거든요. 이렇게 잡곡밥이랑 같이 드시면 혈당 조절하시기 조금 더 수월하시고요. 그리고 여기는 두부면을 말아가지고 짬뽕처럼
그리고 이쪽은 순두부인데요. 이 순두부를 바로 이 찌개에다가 넣어가지고 드시면은 감칠맛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숨이 확 죽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소금을 좀 위에다가 솔솔솔솔 뿌려가지고 한 10분 정도 두세요. 그러면 간이 스미면서 여분의 수분도 좀 빠져나오고 탱글탱글해지기도 하고. 순두부 미리 준비해놔서 이렇게 잘라놨는데요. 요거 담아볼게요. 자, 오늘 3가지로 식사하실 때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사법까지. 어때요? 만들기 간단하셨죠? 식사를 할 때 흰 밥이나 밀가루 면이나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해도 혈당이 많이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평범한 음식을 드실 때도 혈당을 조절하는 식사법을 적용하셔서 당 걱정 없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를 돌보는 식단에서 모두의 건강을 돌보는 식탁으로, 윤지아의 쿡북 저탄수 레시피는 다음번에도 더 맛있는 건강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